자, 유치원 교육과정, B형 실전 시험장용, 11월 7일, 시험장으로 고고고 해볼까요? 아, 맞아요, 선생님들. 논술하고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 A형 해설 강의실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화면이 좀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지금 2차 강의 일정 중에 촬영하는 거라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은 강의실에서 촬영 중입니다. 자,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네, 기출문제 가지고 지금부터 11월 7일 1차 시험장으로 다 함께 가봅시다. 자, 준비 조금 빠르게 진행하죠? 자, 집중. 1번입니다. 문항 색깔, 문제 색깔, 제한 조건 색깔, 볼펜 4가지 색깔 준비됐습니까? 네, 문항색 먼저 하이라이트 합니다. 자, 설명. 놀이 상황에서 유아와 교사가 나눈 대화 하이라이트. 자, 1번 문제로 가보죠. 자, 1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동그라미 1번으로 가야 되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체계의 명칭. 2번은요, 그 개념. 자, 정답 채점 기준 2가지는요. 오케이. 명칭 동그라미 쓰고는 단답. 자, 개념 동그라미. 설명은 서술이 되겠죠. 개념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약속 한 가지 했었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자신감 있는 개념은 뭐뭐는 뭐뭐다 라고 간단하게 쓰고, 단 내가 좀 자신이 없는 개념, 완성도가 낮은 답의 경우에는 무엇무엇이란 무엇무엇을 뜻한다. 개념의 문장 틀에 끼워 쓰기. 잘 쓰고 오셨습니까? 자, 나머지 제한 조건 2가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제한 조건은 그렇죠.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 이론.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1, 2번 동그라미 1번과 2번 답의 순서가 바뀌면 오케이 0점 처리가 된다. 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2번의 동그라미 1번 A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석 과정. 자, 동그라미 2번 B에서 니은과 같은 발문이 필요한 이유. 자, 2가지 문제의 정답 채점 기준 2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가치 분석 과정을 쓰는 거죠. 선생님들 만점 이론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쓰고가 단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바로 밑에 이유 동그라미. 자, 이유의 쓰시오는 오케이 서술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내가 자신이 있는 답의 경우에는 뭐뭐는 뭐뭐다 해서 정답의 내용을 많이 쓰고, 내가 정답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유 문장의 틀에 넣어서 조금 더 채점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자. 역시 잘 기억하고 작성하고 오셨겠죠? 자, 제한 조건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2가지라는 제한 조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이 바뀌면 0점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2가지 1, 2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 이론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발달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빨간펜 네모 상자,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이고요. 자, 2번은 2가지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네모 동그라미는 그렇습니다. 가치 분석 과정이죠. 일반적으로 사회 관계 영역을 공부할 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는요. 발문의 네모 상자 하시고 교사 발문 유형이라고 작성해 놓으십시오. 교사 발문 유형.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이론을 가지고 2가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 중에 중요한 거 오케이 매년 나오는 거죠. 브론펜 브레너 빨간색 별표. 자, 이 중에 처음 나온 거 새로운 이론이 아니죠. 원래 이론이지만 우리 수험서에 만점 이론서에는 있지만 시험으로는 처음 나온 거죠. 어디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치 분석 과정 처음 출제라고 작성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2번 문항으로 갑시다. 자, 2번 문항은 4세반 흙놀이 상황 하이라이트 설명. 자, 우리가 만약에 전년도까지는 세부 내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이 제한 조건으로 동그라미가 돼야 되지만 앞으로는 버트의 아이들 미술 발달 단계 기출문제처럼 연령을 제한 조건으로 줄 수가 있다. 즉 발달 단계 이론과 연계해서 연령이 제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문제에서의 4세는 큰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내년도 그
후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그렇습니다. 4세라는 건 발달 이론에서는 중요한 제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좀 미리 하자면 4세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분석 합시다. 자, 1번이 문제가 뭐죠? 그렇습니다. A에 들어갈 용어. 자, 동그라미 2번의 문제 하이라이트. 그렇죠. A에서, 양가로 A에서 A를 이해한 유아의 이름,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입니다. 자, 정답 채점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다 같이 읊어볼까요? 오케이, 용어, 오케이, 단답. 또 하나, 2번은요, 이름, 단답 역시. 자, 마지막, 이유. 자, 밑에. 스시오는 오케이 서술입니다. 자, 제한 조건 2가지 한번 읊어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2번째 줄에 있는 제한 조건, 사례와 관련지어.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정답, 동그라미 2의 정답을 쓸 때 순서도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순서로 써야 됩니까? 동그라미 2번. 오케이. 이름 먼저 쓰고 그 뒤에 이유를 쓴다. 자, 이유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문장 안에 쓰거나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자, 본 제한 조건, 사례와 관련지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답의 문장의 형식을 제가 읊어드리면 자, 왜냐하면 혹은 뭐뭐는 뭐뭐 하는 것처럼 사례 앞에 자 뒤에 뭐뭐이다 이론 뒤에 이렇게 우리 교직 논술 정답 쓸 때 훈련을 많이 했죠. 그래서 1번 문제 2번의 제한 조건 사례와 관련지어 이러한 조건들은 이후에도 이러한 조건들이 계속 나오죠. B형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사례 더하기 이론으로 쓰세요라고 논술에서 배운 것처럼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죠. 자, 2번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하이라이트. 오케이. 기억에 나타난 예린이의 공격성 유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요. 그렇죠. 그 유형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유형을 설명하라. 자, 그러면 정답 채점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죠. 자, 정답 채점 기준 2가지. 오케이. 하나는 유형을 쓰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의 정답 채점 기준은 사실 설명의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유형의 특성을 쓰라고 했는지, 그 유형의 장점을 쓰라고 했는지, 그 유형의 단점을 쓰라고 했는지의 조건이 맞습니다. 없어요. 자, 이럴 때는 그 유형을 설명을 하되 자, 그런데 제한 조건을 먼저 분석해야 돼요. 이럴 때. 자, 첫 번째 제한 조건은 뭐였죠? 한 가지.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그 유형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를 때의 제한 조건이 뭐죠? 오케이. 사례와 관련적. 따라서 이 설명은 서술인데 괄호 열고 뭐와 관련된 내용으로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례와 관련해서 써야 한다. 그래서 안내함 기억의 사례를 가지고, 네, 그 전체 사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일단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1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공격성의 유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채점 기준이 유형이기 때문에 단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문제를 잘 보세요. 기억에 나타난 거와 관련지어 이런 말이 아니고 제한 조건이 뭐죠? 그렇죠. 사례와 관련지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만 가지고 볼 때에는 적대적 공격성이에요. 그냥 싫고 화가 나는 감정적인 건데 전체 사례를 두고 볼 때에는 도구적 공격성이에요. 내 놀잇감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공격성을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2번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노량진 수험가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답안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문제의 정답 채점은 우리가 답을 점수를 받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조금 약간 곤란한 문제 해석에 약간의 출제자
출제자 의도를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1, 2번 문제 핵심 이론이 뭘까요? 그렇죠. 1번 문제는 시사별이라고 강의 중에 늘 말씀드렸죠.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유치원 평가가 바뀌었지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중요한 거 시사성으로 앞으로 마음 이론이나 인성교육이나 정서지능 관련해서는 항상 중요합니다라고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기에 있죠. 마지막 줄 마음이론 빨간색 네모 상자.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그렇죠. 첫 번째 줄에 있죠. 공격성 키워드 네모 상자.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에서 공부할 수 있죠. 자, 두 가지 문제 중에 늘 나오는 것 또 많이 출제된 거는 역시 별표 2번에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마음이론 밑에다가 시사라고 쓰고 별을 해놓으세요. 시사별은 무슨 말이냐면 다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별을 넣을 수는 없는데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사 문제로 충분히 출제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문항은 네. 자, 키워드가 뭐죠? 캠핑 놀이 상황이라서 어떤 문제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1번으로 가봅니다. 자, 천천히 해볼까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나타난 구성 요소. 자, 동그라미 2번의 문제는 뭡니까? 기억과 니은 건너뛰고 설명입니다. 자, 역시 기억과 니은에 뭘 쓰라고 나와 있는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제한 조건에 있겠죠. 자, 제한 조건 살펴볼게요. 자, 단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살로베이와 메이어의 정서지능 3요소에 근거하기, 또 강의 중에 강조했던 하위 요소를 생각해보자 했죠. 바로 밑에 제한 조건, 그 하위 요소에 근거하여. 자, 또 하나의 제한 조건, 각각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제한 조건 1번과 2번의 정답 순서가 바뀌면 0점이죠. 자, 2번의 제한 조건은 문제에 또 하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답을 쓸 때 답의 순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오케이. 기억에서 니은 순서로 써야 한다. 자, 그렇다면 정답 채점 기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구성 요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정답 채점 기준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의 동그라미지. 설명은 설명인데 어떤 설명? 그렇죠. 하위 요소 동그라미. 그래서 하위 요소에 근거한 설명을 하는 게 제한 조건이자 답의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쓰고를 단답형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하위 요소에서 기억 니은을 설명하는 건 서술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비교, 반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뭐뭐에 따르면 뭐뭐인 것이고 이다. 그리고 니은은 뭐뭐는 뭐뭐다 하시면 되는데, 혹은 기억은 뭐뭐이고 니은은 뭐뭐이다 해서 그리고로 연계한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신나죠? 우리 두 문제 모두 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두 번째 줄 하이라이트. A에서 나타난 은서와 혜민이의 도덕성 발달 특징입니다. 우리 박문각 임용고시 학원에서 전체 전국 모의고사 때 그대로 비슷한 문제를 만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자, 제한 조건 한번 찾아봅시다. 제한 조건은 누구의 이론이에요? 오케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친절하게 제시해놨어요.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전 인습 수준의 근거 제한 조건. 또 하나의 제한 조건 바로 밑에 사례와 관련지요. 자, 또 하나의 제한 조건 각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정답 채점 기준은 오케이, 뭘 쓰면 돼요? 특징을 쓰면 돼요. 따라서 설명은 서술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죠. 앞에서 사례와 관련지어 이야기했죠. 자, 서술형 문장의 특성이 어떻게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나열이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은서는 사례 이러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한 거다. 사례 더하기 이론으로 써도 좋고요. 네, 자, 사례 더하기 이론으로. 그리고 누구? 혜민이는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이러이러한 도덕성 발달 특성을 보인다. 이러이러함으로죠. 때문에가 아니죠. 네, 방금 오류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문장은 두 가지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점은 은서와 혜민이의 순서를 지켜야 되고, 자, 은서는 사례의 특성으로 도덕성 발달 특징을 보이고 쉼표. 혜민이는 사례의 특성으로 도덕성 발달 특성을 보인다 마침표. 혹은 우리가 논술에서 두 가지 나열 방식을 배웠죠. 자, 은서는 사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도덕성 발달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혜민이는 사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도덕성 발달 특성을 보인다라고 두 가지 문장 형식 중에 한 가지로 쓰면 되는데요. 역시 이때에도 사례 더하기 이론의 논술, 문장 쓰기 원칙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일단 콜워크는 빨간색 별이죠.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늘 강조하죠. 정서지능은 다 출제는 아니지만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사별이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 문항 먼저 분석합니다. 4세반 교사들이 나눈 대화 제한 조건 4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1번 문제부터, 자, 1번 문제. 기억에 나타난 민재의 수준이 해당되는 예비 오디에이션 단계의 명칭. 자, 1번 문제 정답 채점 기준은 명칭 따라서 쓰시오는 단답. 자, 제한 조건은 누구의 음악교육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고든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교육론에서 만나는 T 고든이 아니고 이 고든 이론에 근거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보러 갑시다. 자, 2번 문제는요.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음악적 요소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옆에 그 이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정답 채점 기준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선생님들. 자, 정답 채점 기준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네. 자, 그 다음에 이유 동그라미.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해서 화살표 가지고 올라가서 순서 땡땡. 어떤 순서로 써야 돼요? 그렇죠. 김 교사 거 먼저 쓰고 박 교사 거 그 다음에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답일까 서술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 제한 조건 두 가지 분석하러 갑니다. 각각 한 가지씩 또는 찾아. 자, 중요 제한 조건이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 들고, 자, 질문 갑니다. 지문 베끼기 쓰세요. 지문 베끼기 OX. 오케이,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내용? 그렇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암기는 그냥 단답이라고 안내해 드렸죠. 자, 단답. 자, 그 다음에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쓰시오는 서술이 되겠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과 이유는 어떻게 답을 써야 돼요? 네, 주체가 누구죠? 일단 김 교사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고 이유를 써야 되고, 또 박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고 이유를 써야 되고.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 교사가 뭐뭐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또 박 교사가 뭐뭐한 점은 적합하지 않다 혹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혹은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김교사, 박교사로 써도 되고요. 논술 체계식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교사가 김교사가 뭐뭐뭐뭐뭐뭐뭐 한 점, 그 내용만 찾고 쉼표. 또 박교사가 뭐뭐뭐뭐 한 점, 내용만 순서대로 먼저 답을 쓰고 그 뒤에 또 이유를. 왜냐하면 김교사는 뭐뭐이기 때문이고 박교사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죠.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물론 전자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채점에서는 조금 유리하고 쉽게 이해를 도와주는 방법이지만 지금 후자로 설명했던 방법으로 써도 괜찮다. 단 이때의 주의점이 있다면 김 교사 내용 찾아 쓴 거, 박 교사 내용 찾아 쓴 거, 그 뒤에 문장이 그렇죠. 김 교사가 먼저 나오고 박 교사가 그 다음에 나와서 문장 내에서 정답이 1대1 대응이 되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문제는 앞에부터 들어가죠. 니은과 관련하여 장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옆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내용. 자, 건너뛰고 동그라미 2번 문제는요. 이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읊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해설서에 있는 교육 내용 동그라미. 자, 문장은 길지만 우리는 단답이다. 암기로 해서 답을 쓰는 건, 베껴서 답을 쓰는 건 그냥 단답이라고 안내할게요. 자, 또 하나의 문제. 예시였죠? 예시. 자, 예시는요, 활동의 예시이기 때문에 뭐뭐하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유아가 뭐뭐한다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답도 가능하고, 서술도 문장의 형식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한 조건 짚어볼까요? 자, 몇 가지, 오케이, 한 가지, 또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또 어떤 제한 조건? 그렇습니다. 1,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0점 처리가 될 거다. 출제자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출제했는지 이론 네모 상자 해놓자고요. 자, 고든 이론 빨간색 네모 상자.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이거 모르면 시험장 못 가요 라고 했던 것들이죠. 음악적 요소 빨간색 네모 상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자, 어디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줄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자, 그 옆에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5개 영역 중에 오케이, 예술, 경험 영역의 내용 범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내용을 출제한 거죠. 자, 이 중에 별표는요, 선생님들 뭐죠? 오케이. 2번은 무조건 별표 100개고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 2019는 처음 나왔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강의 중에 별표를 이미 해드렸어요. 이 내용 범주는 다 출제가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안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3번 문제는 2015까지 기출된 걸 근거로 봤을 때 별에 해당하는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 범주 또 내용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은요. 처음 나왔어요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죠? 오케이. 달크로즈라는 음악교육이론가도 만나봤고요. 또 한 명 고든은요. 이 오디에이션이라는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학자라서 강의 중에도 또 만점 이론서에도 용어들을 좀 외워놓으세요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처음 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든의 이론은.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그 지역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또 강의 중 안내에 따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무난하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으로 가봅시다. 자, 5번 문항은요. 자, 하이라이트 설명 부분 5세반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 나눈 교사 간 대화 몇 세 그렇습니다. 5세 동그라미. 자, 1번 문제 기억에 반영된 미적 원리 하이라이트. 자, 2번 문제 1번 문제 마저 해야죠. 자, 제한 조건. 오케이. 제한 조건 색깔 한 가지 하이라이트. 자, 정답 채점 기준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미적 원리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미술적인 원리, 미술의 원리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죠. 자, 스시오는 단답이고 자, 2번 문제로 가서 봅시다. 자, 2번 문제 첫 번째 문제 하이라이트 니은에 해당하는 유아의 그림 표현의 특징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디귿에 반영된 이론 문제죠. 자, 제한 조건 순서대로 읊어볼게요. 한 가지 그 다음에 1,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0점이에요. 자, 그 다음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 읊어보세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특징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유아의 그림 표현의 특징
특징, 이거는 명칭을 쓰란 얘기다. 요거 하나 주의하자고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쓰고는 단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의 핵심 뭐예요? 정답 채점 기준 이론 동그라미. 이론의 명칭 쓰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표현법이 다 교수님마다 출제위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의 명칭을 쓰는 거니까 쓰시오는 단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제한 조건 분석은 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와, 신나죠? 우리 좋아하는 학자의 또 관련된 이론이에요. 동그라미 1번.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 명칭. 자, 그 다음에 리을의 다음 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 자,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 읊어보세요. 오케이, 명칭 하나, 내용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이니까 단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나오죠? 네, 지도해야 할 내용, 그럼 뭐뭐하기, 그러면 단답이 가능하고요. 자, 교사는 유아에게 무엇을 지도한다라고 문장 안에서 내용을 끼워 넣으면 서술 형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한 조건 세 가지를 좀 읊어볼까요?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펠드만의 미술 감상 4단계의 순서에 따라 감상 지도할 때 또 하나의 제한 조건, 한 가지 또 하나의 제한 조건, 1번에 2번 정답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문제의 핵심 이론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론은 미적 원리, 네모 상자, 미술의 원리, 미술적 원리라고도 명명하지요. 자, 이 미적 원리는 미술의 요소는 아주 중요한 별표지만 미적 원리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중요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문제 핵심이 뭐였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중요한 유아의 그림 표현의 특징. 네, 동그라미 1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 밑에 이론의 네모 상자. 자, 이론은 이론인데 어떤 이론? 그렇죠. 유아 미술 발달 관련 이론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유아의 미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왜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배워놨죠. 정신분석 이론이라던가 또 인지발달 이론이라던가 지각 이론이라던가 또 발생 반복이란 이론이라던가 다양하게 공부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빨간 별에 해당되는 중요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 3번은 무조건 별이죠. 그래서 2-1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기존 기출에서 중요했던 거, 그 다음에 1번과 2-2는 종종 나와서 우리가 강의 중에 열심히 외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5번 문항은 정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 모든 임고생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자, 6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6번 문항 하이라이트. 가는 사세반 도미노 놀이 상황. 자, 그 다음에 나는 교사의 기록. 자, 정답 채점 기준, 제한 조건이죠. 제한 조건은 4세. 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문제를 풀 때 연령이 관여가 되면 연령을 봐야 한다. 언제 봐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잊지 마세요. 발달 단계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연령을 봐야 되고,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버트의 평면미술, 유아의 미술 발달 단계에서 연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딱 한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문제 분석할게요. 차례대로. 자, 1번 분석. A에 나타난 과학활동 자료 제시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자, 제한 조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오케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작용을 다양한 교수 매체를 통해, 다양한 교재 교구를 통해 유아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도와줘야 돼요 하는 구성주의 관점이에요. 자, 정답이 나왔죠, 이미.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몇 가지? 한 가지. 자, 정답 채점 기준은 뭐예요? 이유. 자, 그래서 쓰시오는 서술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죠. 또 역시 첫 번째 줄 뒤에 가의 기억과 니은에서 건너뛰고 은지가 구성한 지식. 자, 그 다음 건너뛰고 그 지식의 개념. 자,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를 먼저 말해볼게요. 자, 하나는 지식. 그래서 단답. 쓰고는 단답. 자, 또 하나는 개념. 그래서 설명은 서술인데, 자,
제한 조건을 분석해야 명확해지죠. 답이 첫 번째 제한 조건 그렇습니다. 피아제의 지식 유형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죠? 물리적, 논리수학적, 사회적 지식에 근거하기. 그 다음에 밑에 사례와 관련지요. 또 하나의 제한 조건 1번과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식은 쓰는 거는 뭐 누구나 맞출 수 있죠. 자, 두 번째 지식의 개념도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제한 조건을 잘 충족시켜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 지식이란 사례의 이런 단어는 넣는 게 아니죠. 사례처럼 그 다음 뒤에 개념 내용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역시 사례와 관련적 그러면 뭘 앞에다 쓰자. 사례 더하기 이론 순서대로 쓰면 된다. 이제는 좀 외워놓으세요. 2019 출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당황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도록 했는데 올해 역시 비형도 우리 선생님들이 사례 관련지어 이론을 접목해서 쓰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선생님들은 교직논술 반에서 충분히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 B형을 문제 풀 때 임하는 자세는 사실 이거 논술에서 본론 쓰듯이 내가 쓰면 되겠구나 라고 좀 쉽게 마음을 먹었으면 아쉬움이 조금 덜했을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자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다 쓰고 오셨다는 것 자체로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 조건 1, 2번의 답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자,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3번 문제도 역시 이거 다양하게 출제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중요하진 않은데 꼭 나와요.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첫 번째 1번. 호진이에게 부족한 과학적 태도. 자, 그 다음에 2번. 그렇게 판단한 이유. 자, 제한 조건. B와 나에 근거하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 조건 한 가지, 또 하나의 제한 조건 사례와 관련지어, 또 하나의 제한 조건 1,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는 과학적 태도, 또 하나는 동그라미 이유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된다? 이유를 그렇습니다. 사례 더하기 이론 순서로 써야 한다. 호진이가 뭐뭐함으로 얘가 필요하다. 과학적 태도, 얘가 필요하다. 이 얘가 어떤 엔지를 써야 돼요? 이러이러한 끈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호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이러한 끈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자, 과학적 태도 공부할 때 주의점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네, 다 외워야 한다. 시험에 나온 것만 외우면 안 된다. 과학적 태도는 중복 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별 해봅시다. 1번은 당연히 별이었죠, 우리? 또 2번도 당연히 별이죠. 자, 이제 이론 네모 상자 해봅시다. 자, 1번의 이론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구성주의 관점, 그 옆에 과학의 동그라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구성주의 관점의 과학 교육이었어요, 핵심이. 그 다음에 2번의 핵심이 뭡니까? 오케이, 피아제의 지식의 유형.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만났어요?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에서의 지식의 유형.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뭐의 이론을, 누구의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졌죠? 오케이,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핵심은 뭐예요? 오케이, 과학적 과정 기술은 별표 100개인데 과학적 태도는 아직은 별표가 아니지만 항상 나올 거다. 앞으로는 강조했던 거죠. 네모 상자하십시오. 자, 그 다음 7번 문항입니다. 자, 7번 문항은 문항 하이라이트 할게요. 바깥 놀이터에서의 놀이 상황.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갑시다. 자, A에서 유아가 사용한 순서 짓기의 유형. 동그라미 2번. 그 개념. 자, 제한 조건 먼저. 자, 사례와 관련지어. 자, 1, 2번의 정답의 순서가 바뀌면 0점. 자, 여기에서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유형, 따라서 단답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그래서 설명은 서술이다. 자, 역시 설명에서 나오는 문장의 특성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앞에 순서 짓기 유형, 얘란, 사례, 뭐뭐뭐뭐뭐뭐뭐와 같이
뭐뭐뭐뭐뭐를 의미한다. 즉 순서짓기 유형의 명칭 더하기 사례 더하기 개념의 내용 쓰시면 됩니다. 답을 잘 알 때는 뭐뭐는 뭐뭐다로 마무리하면 되고 답을 좀 애매하게 모르다라고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뭐뭐는 뭐뭐라는 사례 때문에 사례를 가짐으로 사례와 같이 그렇죠. 사례와 같이 뭐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지켜서 써야 되는 답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시험장이라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 조건 이야기 드렸죠? 방금? 네, 그 다음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는요. 하이라이트. 기억에 나타난 합리적 수색의 원리. 자, 원리 동그라미 하시고 정답 채점 기준 따라서 단답이고 야호 부르셨겠죠? 선생님들 1번, 2번 풀면서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었죠. 자, 이제 3번을 풀면서 3번 문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3번에 1번으로 갑니다. B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개념.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C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개념의 가치입니다. 자,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오케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쓰고는 명칭인 단답이 되고요. 자, 2번의 정답 채점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보세요. 오케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의 가치예요. 그렇죠? 시간 개념의 가치. 따라서 쓰시오는 서술이 된다. 자, 그러면 시간 개념 쓰고는 명칭만 쓰면 되지만 여기서의 쓰시오의 서술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간 개념의 명칭과 더하기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한 조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제한 조건 찰스 워스의 시간 개념 관점에 근거하기. 두 번째 제한 조건 한 가지 쓰기. 세 번째 제한 조건 1,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이론 정리를 좀 했는데요. 세 가지 이론 네모 상자 해봅시다. 1번 문제 오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순서짓기죠. 순서짓기의 유형. 자, 2번 문제는 다출제가 되는 별에 해당이 되죠. 수색의 원리 혹은 합리적 수색의 원리.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만점 이론서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는 이 시간 개념을 물어보는 최근 25년간 문제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처음 출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7번 문항. 자, 마지막 8번 문항입니다. 자, B형도 한 20분 정도로 휘리릭 지금 설명하려다가요. 조금 시간을 조금 늦춘 이유, 조금 늘린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례와 관련져 쓰는 걸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사례와 관련저 문장 쓰기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8번 문항. 첫 번째 하이라이트 합니다. 호남 연령반 교사가 작성한 일지의 일부. 예를 들어, 이 3, 4, 5세, 3, 4세, 4, 5세, 3, 5세, 뭐 이런 호남 연령반이 문제의 제한 조건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연령과 관련된 용어들은 제한 조건, 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본 문제에선 상관이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남 연령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1, 2, 3번 문제 마지막 신나게 풀러갑시다. 자, 가의, 기억의 패턴 유형. 자, 그 다음 니은의 활동 예시. 자, 정답 채점 기준 두 가지가 뭐죠? 예, 유형 쓰는 거, 단답, 또 활동 예시, 활동 예를 쓰는 거, 단답, 오와 서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활동 예시기 때문에 단답으로 써도 돼요. 주어, 유아는 뭐뭐 한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문장으로 넣어도 활동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정답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제한 조건 이제 읊어볼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은 1번과 2번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러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가의, 디귿, 리을에 나타난 분류 유형입니다. 자, 정답 채점 기준 유형. 자, 제한 조건 각각. 또 하나의 제한 조건 디귿과 리을의 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물론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바뀌었다면 그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2차 때는 우리가 작은 실수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다짐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떡하지? 못했어. 이러지 않으셔도 시험장만 다녀오신 거 하나만으로도 올해에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자, 제한 조건 각각 답 순서 바뀌면
되면 안 되는 거 분석했고요. 분류의 유형이기 때문에 답은 단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우리 학부생들은 오히려 맞출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임용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네, 거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처음 출제하게 되는데요. 나에서 교사가 활용한 그래프 유형입니다. 네, 그래프 유형 동그라미 하시고 단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처음 출제. 물론 만점 이론서에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지역적인 문제를 조금 간헐적으로 내시기 때문에 만점 이론서를 프린트해서 절판된 저서를 그 프린트해서 계속 내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잘 기억하셔서 답을 썼으면 참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볼게요. 자, 세 가지 이론 체크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마지막이니까 말씀해 볼까요? 그렇죠. 패턴이죠. 패턴 유형, 규칙성의 유형, 그 다음 분류하기, 시험에 나왔던 분류의 유형.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음 출제된 그래프의 유형입니다. 자, 이 중에 항상 별표해 드리는 거 뭐 있었죠? 오케이. 1번 패턴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유치원 교육과정, B형까지 우리 1교시 교직 논술, 그 다음에 2교시 유치원교육과정 A형, 그 다음에 3교시 유치원교육과정 B형을 1시간 대략 45분 정도로 짧게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요. 우리가 11월 7일에 1차 시험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분석해야 되는 네, 실전, 네, 분석용으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설 자료, 정답 자료는 합격 자료로 별도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교직논술 유치원교육과정 A형, 유치원교육과정 B형은요, 2020학년도 강의 내용과 일치도를 보면요, 거의 97% 이상 강의 내용, 강의 저서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고 사실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건 모든 걸 다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보시고 특히 이제 만점 이론서 마지막 막 핵심 자료들, 모의고사 자료들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속상했다, 이런 그 톡이나 전화를 좀 많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같이 시험 본 선생님들하고 누가 조금 더 기억을 했느냐, 이런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상 몇 점 정도가 나와야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걸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요, 일단 50줄이라는 줄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줄다반지가 들어오면서 네, 채점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도와 같은 점수를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줄을 다 쓰신 분들은 조금 덜 불편한 마음으로 나머지 내용 점수 채점을 기다리시고, 또 반대로 50줄을 못 써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같이 시험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가 채점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2차 준비에 몰입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 유치원교육과정 A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준거에 따르면 강의 내용이나 강의 자료, 또 핵심 자료들에 따른다면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B형의 경우에는 조금 처음 출제된 게 한 3문제 정도 있었어요. A형은 2문제, B형은 3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5문제, 약 마이너스 5점 정도인데요. 자, 유치원교육과정 B형은 문제가 처음 나온 게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중요해서 공부를 했는데 문제의 형식이, 그렇죠, 서술형, 사례와 관련져 답을 쓰라는 조건이 막상 시험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조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 A형은 객관적으로 단답으로 채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답안지가 조금씩 답이 좀 갈리는 문제가 한 3-4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틀리신 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서니까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유치원교육과정 A형은 대략
맞다라 아니다를 명확히 확인하시면 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의 경우에는 서술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학원가에서 이렇게 받아야 합격해요라고 할 수 있는 안내가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경우에는 답의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단 서술형 채점은 좀 명확하지 않다면 보류해 놓으시고, 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류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합격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또 무엇보다 논술 줄다반지로 바뀌면서 채점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애매하다. 그래서 합격선이 몇 점이거나 몇 점 이상이거나 이렇게 미리 지금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상당히 위험한 안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객관적으로 조금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아리아 공립합격시켜줘. 네, 아리쌤의 합격 분석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1교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궁금하시고 또 안내해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책임감을 또 제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족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중간 과정을 가지고 특강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해설은 네, 합격 자료로 다시 한번 선생님들 꼭 좀 공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는요. 자, 꼭 부탁드릴게요. 네, 최종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차 점수가 아니고요. 2차 점수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 합격은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100점 1차, 2차 100점. 해서 200점 만점인데요. 1차와 달리 물론 1차도 동점자가 많겠지만 특히 2차는 동점자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합격에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 누구를 합격시키느냐 먼저 그 기준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2차 고득점자 순서입니다. 1차 점수는 맨 마지막 8순위, 9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든데요. 1차 못 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2차 준비 지금부터 서두르셔서 네, 열심히 2차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12월 9일 날 1차 합격자 발표 나는 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제가 2021학년도를 선창해드리면 선생님들이 합격을 외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 힘 주시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죠? 2021학년도! 네, 애쓰셨습니다.